자, 3장 메서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네, 클래스 케이지의 메소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제일 처음엔 항상 프로블럼 데피니션부터 문제 정의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 일단 인풋 데이터가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아하, 키워드는 S로 표현을 하고 이 네. C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게 number of class입니다.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의 키워드는 다시 몇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i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이 KI는 이 i가 변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키워드마다 그 카테고리마다 키워드의 개수가 달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냥 여러 개의 워드 집합이 키워드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키워드 집합의 그 사이즈는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잘 봐야 네, 되겠네요. 그죠?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U라고 하는 unlabeled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네, 총 N개가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U개의 텍스트는 전부 다 C개의 클래스 안에 떨어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U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C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의 어떤 클래스에 탈당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계없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음, 네. 그리고 언라벨드이기 때문에 그 얘들이 각각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지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C개의 클래스에 여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언라벨드 텍스트도 특이한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클래스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C개의 클래스에 떨어진다.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음, 뭐,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현실적일 수도 있네요. 언라벨드 텍스트라고 하는 이 전체 어떤 텍스트는 라벨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unknown 상태인 것이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든 어떤 주제든 어떤 클래스든 들어가게 돼 있고, C라는 표현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클래스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니셜 키워드 S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유저가 프로바이드 된 유저가 주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네. 키워드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하나하나는 여러 개의 키워드 리스트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our aim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는 것이고, 네. 이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unlabeled 텍스트 U에 대해서 각각 어떤 라벨을 할당시켜 줍니다. 네. 그렇군요. 라벨을 각각 할당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네. 피규어 2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인데, 네. 칸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상하로 쪼갰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어, 첫째로 이터레이티브 합니다. 화살표가 계속 돌고 있죠. 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터레이티브한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한 이터레이션마다 첫 번째로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것, 제일 처음 주어진 것, 클래스당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라벨드 텍스트가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먼저 이걸 토대로 키워드 그래프 G를 그립니다. 아하. 네. 키워드 그래프 G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코어커런스, 즉 함께 등장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먼저 이 키워드 그래프를 구축을 합니다. 예. 뭐하고 뭐하고가 함께 등장하나요? 키워드들이죠. 키워드 간에 이제 함께 등장한 관계들. 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은 이제 서로 이웃한 관계들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고요. 네. 정보를 애그리게이트 하면 모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각 키워드 노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이 동그라미처럼 타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노드죠. 그래서 각 키워드 노드는 애그리게이트, 모은다. 뭘 모으냐? 정보를 모은다. 어디서 모으냐? 네이버, 자기 노드, 이웃하는 노드로부터 오는 정보를 애그리게이트, 모은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이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게 어떤 화살표의 방향성이 지금 양방향도 있고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 그래프 G에 대해서 묘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그래프가 다 구축되고 나면은 저희가 어떤 하나의 unlabeled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네. 여기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어떤 서브 그래프를 그 서브 그래프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는 이제 correspond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unlabeled 텍스트가 어떤 하나의 서브 그래프, G의 서브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언라벨드 된 텍스트 하나가 딱 이쪽으로 들어오면 서브 그래프는 전체인 거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그 키워드 그래프가 쭉 있고 그게 통과되면서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서 annotating 라벨드 된 텍스트가 또 뭔가 어떻게 되나 본데요. 네, unlabeled 텍스트를 저희가 최종 목표가 이 unlabeled 텍스트에다가 annotating, 다시 말해 라벨링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네네네. 이 목표는 다시 말해서 이 서브 그래프를 annotating 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다. 그 해당 서브 그래프죠. corresponding 서브 그래프. 그래서 해당 서브 그래프를 annotating 하는 것으로 컨버트 된다라고 표현됐는데 한국말로 뭐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언라벨드 된 텍스트들을 annotating 시킨다는 것은 해당 서브 그래프를 annotating 하는 거와 같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서론 부분에서도 계속 조금씩 나왔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거든요. 네. 예, 그게 좀 나오나요? 뒤에? 네, 이 각각의 작업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챕터로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부분은 이제 좀 서론이랑 중간 정도 되는 거라서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to train 저기서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A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이 학습을 하이 퀄리티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이제 동시에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가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A라고 하는 것을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통해서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이지 라벨이라고 했는데 이 노이지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에 어떤 노이즈, 잡음이 껴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 잡음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들어간 잡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하고 나면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그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그 서브 그래프의 라벨이 할당이 되는데 네. 그 할당 자체가 어떤 저희가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할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에러를 마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이즈 라벨을 각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이 퀄리티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라고 하는 A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A를 뭘로 할당된 미리 설계된 디자인드 했습니다. 미리 설계된 셀프 슈퍼바이즈 타스크로 학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노이지 레이블 가지고 파인 투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이 위쪽 줄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음흠.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A를 얻었고요. 네네. 그러면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다시 똑같이 unlabeled 텍스트를 이제 서브 그래프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네네네네. 변환하는 방법은 이 unlabeled 텍스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다 이제 추출을 해서 그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이제 서브 그래프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어노테이터가 어노테이션을 해줄 수 있죠. 다시 말해 라벨링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여된 라벨을 이 unlabeled 텍스트의 수도 라벨로 정의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수도 라벨이 할당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래프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수 있죠. 그래서 수도 라벨이 함께 존재를 하면은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네. 다시 키워드를 뽑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좀 또 이것도 또 특이한 개념인데 네네.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원래는 셀프 슈퍼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 혼자서 바로 뒷단계 그 클래시파이어가 분류를 해서 수도 라벨을 다시 고치고 다시 클래시파이어가 그걸로 학습하고 하는 게 셀프 슈퍼비전이었죠. 네. 이 셀프 슈퍼비전을 이제 이렇게 반복을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분류가 되면은 그 분류에서 다시 키워드를 뽑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초기 조건 다시 이제 이 수도 라벨들을 다 지워버린 unlabeled 텍스트가 그대로 다시 있고 키워드가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스탑 조건은 키워드 체인지 until the 키워드 체인지 little 이제 키워드가 조금만 변화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키워드가 거의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네. 참 특이한 프로세스인데요. 이터레이션 파라다임 프로세스인데요. 조금 상상을 이 대목에서 혹은 가정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림만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 오른쪽 그림만 네네. 보면은 지금 뭐 중심으로 볼 거냐면 키워드 그래프 일단 첫 번째 나온 거 그거 중심으로 인풋 아웃풋 한번 볼게요. 키워드 그래프가 지금 있어요. 예, 거기에 인풋은 unlabeled 텍스트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서브 그래프인가요?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키워드 그래프 G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예, 구축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구축을 했는지는 뒤에 나오죠. 네, 뒤 챕터에 나오고, 이제 구축이 네, 됐어. 오늘 구축이 네, 됐는데, 그 화살표의 그 프로세스로 봤을 때 왼쪽이, 그거의 왼쪽 부분이 하나의 언라벨드 된 텍스트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네, 그래프에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의 결과가 서브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대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오른쪽에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어노테이터라는 거 어떻게 만들었겠죠? 뒤쪽 챕터에 나올 건데, 그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어노테이팅 시켜주는 그 어노테이터가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냐면 위에 두 단계를 거쳐서 구축이 돼요. 그래서 네, 셀프 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인을 한번 하고, 그 네.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그 품질 좋은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파인 튜닝의 화살표가 두 군데예요. 그죠? 아, 이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양쪽 답니다. 아, 그리고 양쪽 다면은 첫 번째 셀프 프리트레인 서브, 양쪽 다를 하나로 그냥 이렇게 퉁쳐서 그렸군요. 그쪽으로 네, 아예 네. 간다. 그럼 뭐가 그래서 가나요? 이 과정에서 맨 음, 처음에 음, G에는 음, 아키텍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unlabeled 텍스트를 이제 서브 그래프로 변환시킨 이제 set of 서브 그래프가 있습니다. 있죠. 여긴 표현이 안 됐어요. 그죠? 네, 표현은 안 됐어요. 근데 말은 이제 그 텍스트로는 표현을 했고, 이제 그림에서는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서브 그래프 하나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것과 총 이 GNN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네, 항상 입력값이 두 개입니다. 네, 네, 이 첫 번째로 이 서브 그래프가 들어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서브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전체 키워드 그래프가 또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그래. 두 개가 입력이에요. 네, 전체 키워드 그래프, 그 다음에 서브 그래프. 네, 예, 그게 각각 지금 프리트레인 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파인 튜닝에도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GNN이라는 구조 자체가 네. 이제 입력값으로 음, 전체 키워드 그래프랑 음,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서브 그래프 네네. 이 두 개가 들어가고 네. 아웃풋으로 음,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V가 나옵니다. 벡터가 나와요. 네. 네. 이 V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셀프 슈퍼바이즈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파인 튜닝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네. 여기서 파인 튜닝은 스타일은 어떻게 하나요? 파인 튜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벨이 존재를 하고요. 아, 이 네. 라벨을 이 V를 가지고 이 라벨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 라벨은 그 이미 라벨드 된 다큐멘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은 수도 라벨입니다. 슈도 라벨. 그러니까 이 서브 그래프에 대한 어떤 슈도 라벨이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결과가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입력은 지금 뭔가요? 똑같습니다. GNN이기 때문에 네. 입력은 똑같이 전체 키워드 그래프 G와 네. 어떤 서브 그래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출력은 뭔가요? 출력은 첫째로 이제 중간 작업으로서 이 V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네. 이 벡터 V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0100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라벨 하나를 예측하게 됩니다. 특정한 라벨 하나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입력에서 그 벡터의 그 자리 값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0,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쭉 지금은 4개 표현이니까 4개 클래스라고 보면 이런 될 것이고 0, 1, 0, 0이니까 두 번째 클래스일 거야 라고 얘가 어노테이팅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럼 왼쪽에 서브 그래프가 들어오면 걔를 어노테이팅 할 건데 걔를 클래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네. 뜻이네요.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면 그 밑에 그림에서 슈도 라벨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가 있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아까 그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와 색깔이 동일한 그 모양이 동일한 것을 클래시파이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은 했어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걔랑 네. 쟤랑 성격이 비슷한 어떤 분류기야 라고 표현을 이제 그림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상이 같고 테두리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걔의 입력은 뭐냐면 슈도 라벨이 된 텍스트의 일부가 들어온다 라는 네. 거고요. 그거의 출력은 뭐냐면 키워드예요. 그죠? 각 네. 클래스의 키워드. 사실 여기 중간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사실 클래시파이어의 출력도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랑 동일하게 네. 어떤 그 라벨 예측 값이 나옵니다. 아하, 라벨 예측 벡터가 나온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뭔가 그거 가지고 뭐 하나요? 그리고 이 라벨 예측된 벡터를 가지고 네. 이 전체 파트 오브 텍스트를 이제 재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를 한다. 슈도 라벨드된 텍스트, 이미 텍스트들이 슈도 라벨이 되어 있는데 걔를 적어가지고 재분류를 한다. 리파인이죠. 리파인을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저 클래시파이어는 리파인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리파인 된 것을 보면은 저렇게 키워드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 지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서들을 다시 어떤 이제 리파인에서 다시 그 분류를 다 해준 다음에 네.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음, 그 문서들로부터 음. 키워드를 다시 뽑는 겁니다. 아, 문서들로부터 키워드를 다시 뽑는다. 네. 그렇게 뽑았을 때의 키워드 리스트가요. 네. 첫 번째 초기 이니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그래도 좀 인텔리전트 하니까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아,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잖아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잖아요. 네. 정확한 게 이니셜 그 키워드가 쭉 주어져서 쭉 지금 한 바퀴 돌 때 저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뽑는데 그때는 약간 부정확할 거 아니에요. 부정확하지만 음, 동시에 사람이 줄 수 있는 키워드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음. 여기서 그 extract 키워드에서 뽑히는 키워드는 수십 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아, 일단은 장점은 많이 뽑을 수 있다. 네. 그거와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를 굉장히 사람보다는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고 그 많이 뽑은 것이 다시 저쪽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하겠다. 네. 아, 그런 장점은 있긴 있네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키워드 수가 많아지면은 음. 키워드 그래프가 좀 더 이제 풍성해지고요. 아, 저 키워드 그래프도 계속 바뀌나요? 여기 있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가 이터레이티브 하기 때문에 아,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초기화되면서 저 초기 그 익스트랙트 된 키워드가 아니 초기로 이니셜로 인풋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키워드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서브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어너테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유저들이 입력한 게 작으면 이 키워드 그래프도 굉장히 협소하고 작겠네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4개인데 음, 각각의 클래스마다 키워드가 하나만 준다. 음. 그럼 키워드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가 애초에 4개밖에 안 됩니다. 아하, 네 개고 관계성도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음, 학습시켜봤자 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음,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도 살짝 애매할 것이고, 네, 그리고 반드시 키워드가 하나라도 존재를 해야지 이 서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서 part of text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네. 이제 키워드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수도 라벨이 부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걸로 이제 다시 클래시파이어 학습시키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한 수십 개 이렇게 추출된 거를 다시 여기 키워드에 집어넣으면은 막 100개 이상의 그 노드를 가지는 아주 풍성한 키워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네. 이 풍성한 키워드 그래프를 가지고 어. 이제 그 어노테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언라벨드 텍스트를 다 이제 서브 그래프로 전환을 시키면은 이제 대부분의 텍스트가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아하, 아하.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조금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매핑을 하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키워드가 만들어질 때는 일단 이 클래시파이어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키워드를 생성하게 되고, 그게 인풋이 되면서 점점 풍성한 키워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정제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게 이제 상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메커니즘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키워드 처음에 유저가 키워드를 하나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이건 네. 무조건 하나 이상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만 줬다, 그 하나만 준 건 사실은 extremely 한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잖아요. 네. 하나만 줬을 때의 성능이 혹시 뒤에 나오나요? 평가에서? 네,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거의 기본 세팅입니다. 즉, 그런데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후의 익스페리먼트에서도 다 이제 키워드는 거의 하나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만 주는 익스트림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좋다, 다른 네. 기존 연구 메커니즘보다 좋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군요. 그래요. 물론 이제 실험 세팅 자체는 기존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뭐 이쪽이 좋다라고 해서 막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동일한 실험 세팅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더 낮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괜찮네. 시간적인 면은 안 나와 있죠? 네, 아마 시간은 뭐 딱 봐도 전체가 이터레이티브 하니까 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실험 결과에서 나왔을 때 이터레이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번 어, 돌았더니 이렇게 나온다, 뭐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뭐 이런 거. 실험마다 그렇게 따로 이터레이션을 명시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왜 명시를 안 그러니까 했죠? 잠시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림 3이 있는데요. 이 그림 3의 이터레이션 이 숫자를 보면은 1부터 쭈루룩 한 6번, 6회 정도 이터레이션 하고, 여긴 5번 했고, 그런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한번 6회, 한 10회 미만 정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네, 요 그 테이블 4에서도 보면은 이터레이션 1, 2, 3, 4, 5번까지 이게 증가하면서의 어떤 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터레이션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고 굉장히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리즈너블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센세이션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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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터레이션 자체는 아마 뭐 한 3번 이상, 3번에서 4번 이 정도가 되겠는데 그 네. 각각의 이터레이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봤자 그러니까 3번 돌렸다 하면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래 걸린다. 음, 뭐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과정 자체가 막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시간을 소모하는 이런 작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전체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는 큰 뭐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언라벨드 된 텍스트, 저거 첫 번째 거요. 네, 저게 몇
건이나 되는 건지가 나오나요? 혹시 저게 언라벨드 된 텍스트가 이게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데이터마다 다르다. 네. 음, 여기 그 테이블 1의 데이터 스태티스틱에 보면은 네. 이제 제일 적은 거는 NYT 이런 건 13,000개 음, 정도가 주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마존은 400만 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에, 각각 데이터셋의 포커스에서 언라벨드 된 데이터는 다양하게 주어진다라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아까 가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텍스트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할당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아주 거대한 데이터셋에 언라벨드 텍스트라고 들고 와버리면은 음, 사실 여기 있는 클래스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서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버트처럼 위키피디아나 뭐 뉴스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여기 그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셋을 그대로 들고 와야 됩니다. 아하. 그거는 조금 개선의 부분이 있겠네. 좀 단점일 수 있겠다. 그죠? 네, 근데 뭐 일단 지금 여기 있는 프로세스에서는 그분이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음, 그렇죠. 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데이터셋 안에서 언라벨드, 라벨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에서 언라벨드 된 텍스트를 가져와서 같이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런 부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를 못했었는데, 그냥, falling in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falling in. 네, 예. 그러니까 fall in love 그러면 사랑에 빠지다 이런 얘기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falling in 해가지고 C의 클래스에 C계의 클래스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 C계의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falling in이라고 표현한 게 좀 특이해 보였어요. 텍스트로 봤을 때 그냥요. falling 네, in.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계속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말 네, 표현을 처음에 러프하게 설명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센텐스 하나의 어떤 센텐스로 얘기하다가 패러그래프로 얘기하다가 점점 이게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후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